안녕하십니까. 네, 3월달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시간이 오늘 하루죠, 하루. 여러분들 시험을 당락을 결정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좀 중요한 지금 파트를 할 텐데 임대차를 1시간 정도 할 거고요. 이거 끝나면 바로 민사특별법 하도록 할게요. 그 아마 전체에서 보면은 임대차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일반 민법인데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임대차에서 두 문제, 그리고 2교시 때부터 할 주택임대차 두 문제, 그리고 상가 한 문제. 그래서 그럼 총 몇 문제입니까? 임대차만 민법에서만 5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중개사법에 똑같이 나와요. 그대로. 그치, 중개사법 거기 가보면 똑같이 나올 테니까 한 7문제 예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파트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노트로만 가지고 수업을 할게요. 자, 임대차 보세요. 자, 필기 노트 182페이지입니다. 필기 노트 182페이지. 자, 임대차 시작해보죠. 자, 임대차 618조 의의가 있는데, 자,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별표를 빵 쳐놓으시면 되냐면 차임입니다. 차임. 지금 법조문에 보증금이란 말 자체는 아예 없죠. 그럼 임대차가 뭐야 그랬더니 임대차란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차임을 주기로 한 약속한 계약, 그 모든 걸 전부 다 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주도 가서 우리가 차를 렌트를 했다, 임대차입니다. 공장 기계를 빌려봤다, 임대차. 책을 빌린다, 임대차. 그 모든 걸 전부 다 임대차라고 그래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계약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자, 그러면 자, 의의를 보시면요. 자, 일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임대인은 주인은 자기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상대방은 뭘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차임을 지급할 것을. 자, 어떻게 하면? 시작.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법조문에서 뭘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차임을 지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임대보관이라 임대차 아닙니까? 차. 임대차. 그러니까 차임을 지급하라고 그래서 이 차임이 당연히 임대차의 성립 요소다. 이 말은 자, 보증금은 성립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동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그 천사 같은 딸 우리 지훈이랑 바이크를 타러 갔다 보니까 1시간에 타는데 2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나한테 보증금 내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차임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임대차니까 차임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도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차임은 반드시 뭐가 아니어도 된다?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시험 문제는 임대차에서 차임은 성립 요소에 해당하므로 임대차의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58년도 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임대차 차임이 대부분 월세 그러면 돈일 텐데 58년도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타인의 공장의 기계를 빌려 사용하고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 주기로 한다. 돼, 안 돼요? 된다니까요. 닭 10마리 된다니까. 계란 10판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금전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는 거 이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은 임대차라고 하는 주된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보증금이 넘어갔다면 우리는 보증금 계약이 체결됐다 하고, 임대차에 붙어있는 종된 계약, 요물 계약 그랬는데 요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요물 계약 4개? 어떻게 시작? 현대계보. 뭐예요, 현대계보가?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임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임차인은 무엇을? 차임을 지급하면 성립하는, 약정하면 성립하는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자, 임대차의 성립 그랬습니다.
자,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자, 어떻게 지금 갈 거냐면, 지금 방금 의라는 걸 했잖아요. 자, 임대차가 뭐였어요?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계약이다. 이걸 임대차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자,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자, 임대차의 성립. 임대차 성립. 그럼 어떻게 하면 임대차가 됩니까? 성립은 당연히 뭘 하시면 돼요? 뭘 하면 되겠어요? 계약을 하면 되지. 다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자, 계약을 하면 된다. 그러면 계약을 했다면, 그런 물건을 이제 빌려 쓸 거 아닙니까? 빌려 쓸 때, 자, 첫 번째. 전속 기간을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끊어야 되는데. 어렵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속 기간을 그랬으니까, 지금 타인의 물건을 빌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 쓰는 기간을 정한다. 정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가, 그 빌려 쓰는 기간을, 전속 기간을 약정을 하지 않고 빌려 쓸 수도 있어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러면 기간 다시 해보면 빌려 쓰는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고 쓸 수 있다. 그러면 약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약정을 했습니다. 약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자, 최장이건 최단이건 기간 제한이 없다 그래야 돼요. 특히 어디다가 지금 별표 하나 쳐놓으셔야 되냐면 최단입니다. 여기다가 잠깐만요. 요 표현은 뭐냐면 상한선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가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쓸 거예요. 그럴 때 상한선 제한